아마 요즘 조금 혼란스러우시긴 할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기회인 건가 아니면은 좀 조심을 해야 되나 약간 좀 혼란스러우실 것 같은데, 저는 주시장에서 우리 주식 투자자분들이 호랑이처럼 사냥을 해야 좀 제대로 된 먹잇감을 내가 포착할 수 있고 좀 수익도 잘 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호랑이는 풀을 뜯어먹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급하다고.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불필요하게 움직이지 않고. 전 지금 막 매매를 많이 하시거나 이러면은, 왜냐하면 막 노이즈들이 많을 때 흔들리시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는 저는 조금은 관망하시는 것이 좋고, 약간은 보수적으로 경계심을 가지고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변동성이 큰 시장입니다. 그러면 어떤 이슈가 된다고 하더라도 출렁출렁거려요. 출렁일 때가 중요하지, 그 기회를 호랑이처럼 이렇게 하늘을 이렇게 보고 있던 덜컥 잡아야지, 이거를 그냥 예측하고 기대하고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이 변동성을 사랑하라. 자, 일단 오늘 시장 총평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걱정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다행스러운 시장이었던 것 같은데, 아마 요즘 조금 혼란스러우시긴 할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기회인 건가 아니면은 좀 조심을 해야 되나 약간 좀 혼란스러우실 것 같은데, 저는 요새 계속 똑같은 얘기 드리고 있는데, 저는 주시장에서 우리 주식 투자자분들이 호랑이처럼 사냥을 해야 좀 제대로 된 먹잇감을 내가 포착할 수 있고 좀 수익도 잘 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호랑이가 이제 사냥감을 앞에 두고 있을 때 24시간 365일 사냥하지 않거든요. 네. 제가 장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 이거 그림 되게 좋아하는데 이 장면을 풀숲에 몸을 숨기고 있어요. 예. 이거 절대 호랑이는 풀을 뜯어먹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급하다고.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불필요하게 움직이지 않고. 네. 혹시 이거 과장님의 이미지샷은 아니시죠? 이렇게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저는 항상 이 마음으로. HTX 앞에서. 저는 이 마음으로 항상 바라보죠. 근데 중요한 게요. 네. 애꾸눈이에요. 눈 한쪽만 보여주는 거. 이렇게 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째려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네. 설명 저는 이어가시죠. 그래서 전 지금 막 매매를 많이 하시거나 이러면은, 왜냐하면 막 노이즈들이 많을 때 흔들리시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좋은 또 모멘텀들이 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부분들이 느껴지고 있어서 조금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는 저는 조금은 관망하시는 것이 좋고, 약간은 보수적으로 경계심을 가지고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이 호시우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호랑이의 눈으로 보면서 소처럼 걸어간다. 지금 딱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제 인생 모토입니다. 근데 이제 호랑이의 눈으로 뭘 봐야 될지는 조금 이따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네, 대표님 오늘 시장 총평 한번 들려주실까요? 잘 안 보여요. 호랑이가 뭐가 네. 근데 머리 하셨네요, 과장님? 아니, 드라이.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드라이. 두 분이서 옷을 맞추셨어요? 내일 무슨 옷 입고 가? 그래서 맞추는 뭔가 오늘 곤란하신 것 같은데요. 자꾸 다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시장 분위기가 이래요. 예. 네, 그렇다는 얘기를 그냥 유머로. 이게 유머예요? 예. 욕을 안 하는 게 다행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는 어떤 섹터 갖고 있는지, 어떤 종목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완전히 다릅니다. 예. 네. 오늘 계좌 괜찮으신 분들은 딱 보면은 그래도 시장에서 이렇게 좀 끌고 가는 섹터 이런 건 괜찮습니다. 근데 그게 아닌 섹터 저기 갖고 있으면은 장은 뭐 오르는 것 같은데 이게 뭐 이런 생각 들 거고, 그러니까 거기 아마 포인트를 좀 잘 맞춰가서 우리 호랑이의 걸음으로, 호랑이 눈으로, 소의 눈으로 호랑이 걸음 하여튼 뭐 그렇게 잘 큰일 날 것 같네요. 소의 눈으로 호랑이 걸음을 걸으면 큰일 나겠는데요. 어쨌든 돈만 벌면 돼요. 뭐 그렇긴 한데, 근데 중요한 거는 요즘 보다 보니까 딱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요즘 투자자분들이 되게 급하세요, 마음이. 그러다 보니까 매매를 어떻게 하시냐면 차트 이쁜 거, 딱 성한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하세요. 큰일 납니다. 이런 거 좀 올라갔던 것들, 그러다가 그러니까 만약 여기서 지금 시장이 좀 급변한다, 그럼 뭐부터 던지겠어요? 좀 차트 살아있는 거 그냥 둘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거든요. 거기서부터 매물 나옵니다, 잘못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거 사는 게 아니라 요즘은 딱 복과되는 거. 거기서 어느 정도 일단 나갈 사람들 다 나갔어요.
그런 쪽에서 약간 좀 주춤해요. 근데 거기서 이미 벌써 그러니까 한번 투자 아이디어 다 하고 나가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손절에 그렇게 있다가 만약에 떨어져가지고 손절을 했어요. 안 사고 싶어요. 더 빠질 것 같아서. 그렇게 많이 나온 종목들이 오히려 단단합니다. 오늘 화장품도 그렇잖아요. 한 1, 2주 전에 뭐 실적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와르르 빠졌어요. 네. 그거 다 나갔어요. 그게 빈집이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다 모멘텀만 조금 받는다 그러면 그 빠진 데서 이렇게 살살살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차라리 지금은 낙폭과대도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다라고 보시고 대응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그 후보의 마음으로, 예.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예 그 정리해주신 장표를 한번 띄워주시면, 예, 과장님과도 함께 보면서 네. 시장 분위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호랑이 이런 거 그려갖고 와야 되는데, 예. 호랑이는 없지만, 네. 일단 오늘 기술주 미국에서 아주 변동성 크고, 저 오자마자 피디님이 저한테 놀리시더라고요. 네. 어제 팔란티어 손절했다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네. 아, 그런 말씀 하셨습니까? 오자마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 끝에는 안 들었나? 예, 그래서 $150 밑에는 다시 사겠다고 했는데 그거 안 듣고 놀리기부터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그렇습니다. 그냥 변동성이 큰 시장입니다. 네. 이럴 때는 어떻게 손절해도 가격만 리트 나온다 그러면 또 다시 봐야 될 수 있는 용기, 호랑이 같은 용기. 예. 네, 이걸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변동성 커졌습니다. 이게 변동성이 커진 거는 반대로 보게 되면 트레이더한테는 기회입니다. 왜냐면 이거를 이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무조건 변동성이 크다라고 해서 도망가 나 못해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또 반대의 기회를 놓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변동성을 사랑할 줄 아는 것도 트레이더의 자세이긴 한데 그러다 보면 몸이 피곤합니다. 미국장 뛰고 한국장 보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 좀 쉬겠습니다. 네. 네. 여기서 쉬시면 안 되고요. 예. 그런 쪽에서 국내 증시도 반발 매수가 나왔는데 뭐 종가로 보게 되면 좀 그렇죠. 예. 그렇죠. 그리고 한계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정하는데 좀 매물대 많은 데는 돌파를 못하네요. 그게 좀 한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딱 보니까 한미 정상회담 기대주. 예. 여기에 원전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어제는 아니었다가 오늘은 되고 예. 뭡니까 이게? 하여튼 예 그런 쪽으로 가고 원전, 조선, 반도체에서도 삼성전자 이런 쪽들 요게 보이다 보니까 그쪽으로만 막 몰아가는 분위기. 그러니까 모멘텀 있는 것만 찾아가려고 하는 시장 분위기죠. 그만큼 나머지는 자신 없다. 예. 이번 주 뭐 잭슨홀이 어쩌고저쩌고 다음 주에 또 국무회의가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거 보다 보니까 시장 그냥 동공지진 이런 상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럴 때는 예 너무 무리해서 그러니까 이거 지금 내일 시장 어떻게 될지 몰라서 빠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게 베팅했다고 하게 되면 그거는 잘못하신 겁니다. 차라리 현금 갖고 계세요. 예. 그러다 차라리 다른 기회를 노리십시오. 변동성을 노리든 아니면 좀 더 확실한 기회를 노리든 그게 나을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일본은 약합니다. 미국 따라서 약한데 오늘 대만은 또 쫙 올라오더라고요. 중국은 고점에서 딱 부러워요. 네, 요즘 중국 증시 강한데 또 저러다가 한번 부러지면 또 대차게 부러지다 보니까 네. 그냥 패스. 예. 매매도 안 할 거면 패스. 네, 그렇게 될 것 같고 외국인들 선물 매수했는데 현물 매도하다가 매도폭도 좀 작고 좀 뭐 요즘 외국인들은 주 트렌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쪽인데 또 보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시장에 돈이 없느냐? 아닙니다. 지금 예탁금 보니까 68조가 넘었어요. 거의 이제 70조 대 근처면은 돈 없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근데 사람들이 잘 안 살라고 그래요. 지금 뭐 아시죠? 네. 한국 증시가 PBR이 10배라고 하는 2부에서 아주 신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잘못하신 거예요. 주식시장이라고 생각 안 하시고 예. 부동산 시장이 PBR 10배로 알고 계셨어요.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넘어갈게요. 각동기 형님이 많이 얘기하셨죠? 예, 아주 네.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강세 쪽은 조선 원자력 그래서 움직였고 전력 설비도 좀 강했는데 좀 작은 종목들이 좀 강했고요. 그런데 뭐 요즘 나오는 뭐 HVAC 이런 쪽들 얘기 나오는데 그거 빼고 전력 설비 쪽들도 원래는 AI 관련된 쪽에 좀 씀이 붙어 있으면은 약간 좀 주춤할 뻔도 했는데 그래도 잘 버티는 것 같고 건설 쪽도 오늘은 대우건설이 강하네요. 쭉 들어오고 석유화학 이쪽은 정부가 구조조정한다라고 하다 보니까 강한 모습들이고 방산도 다시 기지개는 펴요. 그러니까 결국 보게 되면 많이 빠진 조선 원자력 방산 전력 설비 이것도 올라오네요. 네. 이게 좀 주축인 것 같고 약세 쪽은 반도체 소부장 삼성전자 가니까 반도체 소부장이 가나 싶었더니 아니야. 예, 그러면서 좀 다음복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카지노 뭐 호텔 이쪽도 조금 좀 버티다가 이것도 흔들리고 이철전지는 오늘 하루 종일 좀 재미없었고 그다음 뭐 장비 쪽은 괜찮더라고요 또. 예, 의외로 장비 쪽에서
이번에 실적 괜찮은 쪽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 강했고 바이오는 잭슨홀 미팅 무서워. 금리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다 보니까 주춤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과장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저기 강세 업종에 원자력이 들어있는데 네. 사실 이거 뭐 강세로 봐야 하는 건지 너무 많이 빠졌다가 또 너무 많이 오르고 있는데 지금 이게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카드로 쓸 수 있다라는 식으로까지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네. 네. 지금 원자력 이거 들어가도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원자력은 이미 들어가 있었어야 되는 사실 섹터이긴 하죠. 예,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들고 계신 분들이 되게 고민이 많으실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네. 근데 이제 팩트는 아마 많이들 체크를 해주셔서 아실 텐데,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있던 상황에서 조금 많이 악재스러운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저는 조금 많이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내가 되게 예민한 상태에서 너 되게 못생겼다 이러면 화가 많이 나잖아요. 네. 근데 내가 되게 행복하고 즐거운 상태에서 너 되게 못생겼다 그러면 그런가? 그렇죠. 네. 뭐래? 이러고. 그런가? 그렇지. 그래, 나 못생겼어. 맞아요.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항상 못생겼다고 생각하니까. 네.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주가의 아름다우십니다. 레벨이면 아름다우십니다. 네. 주가의 레벨인데 이제 사실 누군가가 확실하게 이게 어떤 게 맞다라고 얘기해 준 건 없어요. 네. 언론에 나온 거고, 그리고 이 웨스팅하우스와 합의문을 체결한 거는 주체가 한수원입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어제 크게 빠진 거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을 가만히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웨스팅하우스가 뭔가 북미에서 뭔가 원전을 지을 때 두산에너빌리티는 전혀 수혜를 못 받는 건가? 네, 지금 이제 언론에서 막 어제 막 그렇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사실은 그건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닌데 사실 최근에 방산도 그렇고 원전도 그렇고 이게 글로벌 테마잖아요. 예. 글로벌 트렌드고 근데 뭐 라인메탈이라든지 아니면 뉴스케일이라든지 대표하는 그런 섹터의 대장주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같이 빠진 것도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런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그냥 와르르 다 뭐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예. 다 빠진 감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저는 웨스팅하우스가 북미든 유럽이든에서 뭔가 사업을 할 때에 100% 사실 우리 뭐 팀코리아처럼 한수원이 수주를 받은 것처럼 무조건 뭐 두산에너빌리티를 데려가건 이러진 않겠죠. 하지만 글로벌에서 사실 이런 주기기를 제대로 잘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일본이나 뭐 프랑스나 이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분명히 수혜는 어느 정도 가져간다. 근데 이제 시장의 우려는 그거죠. 저게 사실이라면 우리나라가 수주를 받아도 마진이 적은데 그러니까요. 네,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너무 큰 변동성 구간이기 때문에 뭔가 저는 어제는 리스크 관리를 하시라고 말씀을 일부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이 지금 노이즈가 단기간에 뭔가 해소가 될 것 같진 않다라는 거고 조금 추이를 보면서 그런데 제가 하나 우려는 그거예요. 어제 오늘 오른 이유는 자 이게 이제 지금 한미 정상회담 가서 잘 협상이 되면 우리가 국방비 내주고 원전 다시 받아올 거야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 예. 이게 어떤 딜이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또 약간 낙폭이 있을 수 있으니 지금은 이슈가 되는 상황이라 저는 조금은 좀 관망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 네, 좀 그런 사실관계랑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대표님께는 그럼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글로벌 합의문이라고 하는 이 합의문이 사실 뭐 비밀 유지 때문에 전문이 공개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는데 이제 뭐 산자부라든지 한수원이라든지 지금 이런 불리한 내용으로 알려져 있는 이 계약서에 대해서 딱히 그렇게 반박을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가 상당히 불리한 계약을 한 것처럼 이제 스탠스를 갖고 가서 거기서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가 원전에서 이렇게 손해를 보고 있는데 너희가 우리 뭐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카드로 쓰려고 하는 전략이니까 실제로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혹은 더 좋은 호재로 이어질 수도 있다. 조인트 벤처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어느 쪽에 좀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오늘 뉴스 진행하면서 이 이슈를 좀 다루셨나 보네요. 제가 아주 날카롭게 네. 얘기를 하시네요. 예, 좋습니다. 워낙 뜨거운 주제라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네. 뭐 어제는 관련돼서 다 말씀드렸고 사실하고 그냥 예. 잘 기회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제 방송 안 보셨?
가끔 보세요. 연합뉴스경제 TV 보면은 바빠가지고. 그 뉴스 진행할 때 다 도움적인 게 얘기 드립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거고 왜 오를 거라고 얘기를 했던데 요 그림 보고 한번 잠깐 보시죠. 네. 네. 확신이 드는 뉴스. 네. 와. 네. 이분 시원하게 보여주시네요. 네. 네. 가장 많은 포트폴리오 갖고 있는 게 뭘까요? 네.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다른 쪽들은 좀 ETF를 갖고 계세요. 근데 이쪽은 아예 직접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국내 하겠습니다. 주식은 두산 에너빌리티 한 종목만 제일 많이 가지고 계신 건가요? 유일하게 아, 개별 네. 종목을 그리고 또 산자부 장관님이 또 출신이시잖아요. 두산 에너빌리티 출신이시죠. 확실하시네요. 네. 그 또 하나는 이 네.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만약에 그러면 저희가 5,000포인트 가고 막 그렇다라고 하다 보니까 레버리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우리 위원장 후보자님께서. 네. 근데 그러면 올인을 해야지 왜 미국 주식도 아직 갖고 계실까요? 네. 미국 주식도 포지션이 좀 있으십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미국도 다 엔비디아, 테슬라 이런 쪽들을 보게 되면은 다 그것도 챙겨봐라 하는 쪽으로 봐서 참고해서 미국도 잘 하겠습니다. 뭔가 벤치마킹 해도 괜찮은 포트폴리오라고 보십니까, 대표님? 지금 구성 잘 해놓으셨죠? 지수 움직임 따라서 레버리지 들어가셨고 거기다가 조선 바이오의 그 핫한 원전 그러면 잘 하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굉장히 훌륭한 포트폴리오다. 제가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그 높으신 분. 근데 여기 위원장님. 약간 놓치고 있는 게 여기 누가 이제 만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재산은 15억 원인데 지금 여기 주식으로 보면 7천만 원 정도거든요. 네. 여기 뭐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어디 진출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고요. 그거보다도 포트폴리오 구성을 7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정도 포트폴리오 갖고 주식에 관심이 있다. 이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예 안 하시면서 금융위원장이 돼서 주식 관련된 금융 쪽을 얘기를 한다. 이거는 조금 좀 그렇겠죠. 근데 갖고 계시면서 관심이 있다는 건 좋습니다. 좋은 것 같고. 근데 구성을 보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있더라라고 하는 것도 하나 그냥 얘기 드린 거고요. 그걸 떠나서 그냥 원자력은 그래요. 원자력은 어제도 말씀드린 게 딱 그건데 수주산업인데 수주산업은 다른 거 없습니다. 실적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수주입니다. 그러면 수주에 대해서 기대감 여전히 남아있고 수주가 추세가 안 된다 그러면은 그냥 노이즈예요. 노이즈 가지고 돈을 조금 못 번다고 하더라도 수주가 크게 그냥 유지돼 있다 그러면은 그냥 영향 크게 없다. 그리고 특히 밑에 기자들이 뭐가 영향을 받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기회라고 봐야죠. 그래서 기회는 기회인데 지금 올라오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지금부터는. 올라왔으니까 비중 많으시다 그러면은 좀 관리하셔야죠. 관리하시고 그냥 이럴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거든요. 변동성이 큰 시장입니다. 그러면 어떤 이슈가 된다고 하더라도 출렁출렁 거려요. 출렁일 때가 중요하지. 그 기회를 아까 호랑이처럼 이렇게 하늘을 이렇게 보고 있다 덜컥 잡아야지. 이거를 그냥 이제 끌고 간거나 아니면 여기서 어떤 변화 예측하고 기대하고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이 변동성을 사랑하라. 이게 제일 핵심입니다. 이 파도를 좀 즐길 줄 알아야 할 것 같다. 변동성을 사랑해야 훌륭한 트레이더가 되는데 보통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 좀 장기적인 그림을 가지고 묻어놓는 투자를 훨씬 좋아하시는 개인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마침 지금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나왔죠. 수혜주가 좀 움직인다라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자료를 준비하셨다고요? 네. 지금 시장이 다 원전 이런 거 보고 있고 그래서 사실 정부가 이거를 발표한 지가 좀 됐는데 아무도 증시에서 이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사실 관련된 종목들이 이미 다 움직이고 있는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왔고 일단 다른 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천천히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런 걸 보면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기존에 있던 섹터들에게는 사실 영향력이 크진 않은 것 같아요. 가장 베타가 크게 움직이는 것은 없던 게 생기는 거인데, 없던 게 생기는 것 중에서 여기서 쭉 보시면 에너지 고속도로가 그나마 관련된 어떤 이제 그 관련주들도 사실은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좀 드러나지 않았고, 이게 가장 시장에서는 조금 관심이 있을 만한 이슈라고 그나마 신선한 건가요? 왜냐하면 신성장 동력 보시면 AI, 바이오, 그다음에 엔터, 미디어 콘텐츠, 그다음에 방산, 에너지 전환,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미 주도주의 그렇죠. 반열에 올라 있는 주식들이고 쭉 다 보시면은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조선 다 그렇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에너지 고속도로가 그나마 조금 새로운 거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보시면 이쪽 왼쪽이 이제 결국에는 이런 쪽의 정책에 힘을 줄 거다라는 거고 오른쪽에 보시면 뭐 이제 증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인데 결국에 여기서 이제 좀 생소한 거는 송전망 저는 그거라고 보고 있는데 송전망도 전에는 전력기기 그게 뭐가 새로운가? 라고 생각하실 그렇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 우리가 한반도 우리나라의 남서부 쪽에는 이미 재생에너지가 상당히 많이 풍부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보면은 뭐 밀양, 뭐 송전탑 이런 이슈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 산업지대, 그러니까 어떤 수도권 쪽으로 보내는 송전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해요. 저도 뭐 이런 걸 잘 몰랐었는데 알고 보니 그래서 에너지 교통체증,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는 게 병목 현상이 너무 심한 거예요. 네. 에너지는 많이 만들어내는데 그래서 이제 이 정부에서 꺼내든 카드가 에너지 고속도로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에는 해저 케이블을 깔아서 HVDC랑 결합해가지고 결국에는 수도권 쪽에 산업단지로 에너지를 송출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에서 필요한 뭐 이제 밸류체인들을 좀 보셔야 되는 거죠. 거기에는 뭐 ESS도 들어갈 거고 HVDC와 관련된 종목들이 들어가는데 조금 생소한 기업이 하나 있을 거예요. 조그만한 기업인데 뭐 이 종목을 절대 추천하는 건 아니고 예. 이번에 2분기 실적에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뭐 코스맥스 뭐 이런 종목들도 다 세론이 크게 나왔어요. 스트리콘센이라는 그 뼈아픈 그런 것 때문에. 근데 세명전기라는 아주 작은 기업이 굉장히 이번 실적 발표하고 뭐 거의 상한가 뭐 가고 뭐 이런. 근데 이 친구가 그냥 뭐 아주 작은 그냥 에너지 고속도로와 관계가 없는 회사였다면 제가 볼 땐 상한가까지 가거나 이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뭔가 새로운 거 HVDC에 포함되는 밸류체인인데 시장에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실적도 되게 좋아졌네 하면서 이제 이 친구가 굉장히 좀 이제 부각이 된 거고 여기 있는 밸류체인들은 제가 볼 때는 다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뭐 제가 볼 때는 좀 큰 기업들 위주로 보시면 아마 이걸로 인해서 그 종목이 변동되는 폭은 좀 적을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작은 종목들은 조금 큰 변화가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1개월 동안은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이제 저런 종목들을 조금 이미 픽을 해서 좀 기관들 같은 경우도 제가 수급을 표를 가지고 왔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네. 수급표가 최근 제가 이제 저는 사모펀드 연기금을 조금 주로 보는데 최근 10년업이니까 한 2주죠. 2주 정도간의 사모펀드 연기금이 시총 대비해서 많이 산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으로 많이 산 거를 하면 대형주가 나와요. 그러겠죠. 네, 대형주만 나오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섹터의 흐름을 보기 위해서 저는 이거를 보는데 실제로 이거는 여의도의 펀드 매니저들도 뭐 사모펀드들에서도 좀 보는 자료긴 하거든요. 근데 보시면 공통적으로 이제 그 전력 관련해서 들어가 있는 딱 종목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네. 이런 종목들을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뭐 아까 제가 호랑이가 낮은 자세로 네. 이렇게 풀숲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자세로 지금은 어떤 섹터가 다음 주도 섹터가 될 수 있겠냐 하면서 이런 거 잘 보시면 또 5개년 계획이 나왔으니 저게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단순 테마가 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관련주 주가에 큰 영향을 미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거 보시면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또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지금 방금 보여주시다가 넘기셨을 때 그 앞에서 이 세명전기와 나머지 다른 두 가지 네, 네. 더 대형주들을 네. 퍼포먼스를 보여주신 차트가 있는데 네, 네. 혼자서만 오르고 나머지 종목들은 아직 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뭐 어떤 차이가 있고 이 종목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한지 궁금하네요. 명확한 수혜주이긴 한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명전기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가 나서 확 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전력기기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LS 일렉트릭, 뭐 효성중공업, 그다음에 뭐 작은 종목으로는 뭐 가온전선이라든지 뭐 일진전기 이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다들 그런 종목만 알고 있었는데
이런 종목도 실적이 되게 괜찮네 라고 하면서 이게 뭐 하는 회사야 하다 보니까 이제 HVDC까지 나간 거고, 그러다 보니 에너지 고속도로가 실제로 지금 이제 국정 5개년 계획에 들어갔는데 거기에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는 전력기기들이 조금 조정받은 이유도 하나가 그 관세 이슈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이제 수출을 거의 하지 않고 내수 쪽으로만 하니까 에너지 고속도로는 국내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런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고, 나머지 종목들은 지금 시장에서 별로 관심 없잖아요, 에너지 고속도로에. 그쵸. 근데 이제 조금씩 만약에 정말 저걸 하게 된다면 뭐 숫자도 붙을 거고 수주도 받을 거고 이런 부분들이 기대감들이 올라온다면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죠. 뭐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는 LS 전선이 상장을 하지 않는 한 대체가 없기 때문에 뭐 이제 좀 나중에 주목을 받을 수도 있겠고요. 네.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에너지 고속도로요. 좀 좋은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약간 반대쪽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쪽이 말씀하셨던 세병전기가 1분기부터 얘기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었어요. 왜냐면 그때 제 기억으로는 거의 매출이 50억인데 영업이익이 30억 나왔습니다. 와, 분기 실적이. 대단하네요. 네, 그러면서 시장에서 뭐야 그랬었는데 그때 시총이 너무 적다 보니까 그다음에 좀 그랬었고, 두 번째 분기에서 100억이 넘었죠. 매출 100억이 넘었는데 60억인가 나왔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2분기 연속으로 나온다 그래서 환호를 하는데, 이게 좀 그래, 중소기업 입장 쪽에서 만약에 돈을 많이 번다 쪽이 나오게 돼서 영업이익이 높다 그러면은 정부가 액션이 들어갑니다. 그거는 감안을 하셔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영원히 계속되는 영업 레버리지를 일으킨다? 그렇게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감안을 하시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원래는 이게 정부가 얘기하는 거는 딱 그 송배전 관련된 쪽들이 아니라 신재생이든 에너지를 만들게 되면 거기서 바로 소비해라 라는 구조로 가서 산단 쪽으로 들어가기로 했었습니다. 원래 그 정책이었죠. 그게 정책이죠. 네. 거기다가 중간 고속도로가 나온다고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확대되는 기조긴 한데, 그럼 가장 큰 핵심은 원래 스마트 그리드예요. 그게 핵심이고, 그게 사업으로 진행되다가 한국전력이 열심히 해서 막 같이 키워주다가 한국전력이 힘들다 보니까 거기서 사업들이 진행되던 게 많이 부러졌습니다. 그게 과거 한 5년 전, 6년 전 그런 쪽들이고, 회사가 많이 좀 도산된 것도 있고, 그나마 남은 게 누리 어쩌고저쩌고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도 요즘 수혜다라는 쪽으로 많이 얘기하는데 시총이 너무 작고요. 그런 쪽에서 요즘 보니까 또 주가 막 올라가면서 시총이 뭐 300억도 안 돼요. 그런 거 가지고 막 또 움직이는데, 솔직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냥 조심하는 게 더 좋다. 그런 쪽에서 작은 시총 가지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과거부터 이제 주도주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시총이 보통 묵직한 종목들이 가기 시작해요. 가장 큰 HVDC에서 수혜는 어디냐면은 LS입니다. LS 그룹 쪽이에요. 그쪽이 들어가고 거기서 보강되고 움직이게 되는데, LS가 왜 못 가냐면 지금 자꾸 밸류업을 반대하는 쪽으로 갑니다. 아시는 것처럼 상관없어, 우리 다 자회사 IPO 시킬 거야 라고 하다 보니까 시장 분위기도 좀 그렇고, 그런 쪽에서 약간 좀 미움이, 원래는 이런 때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쪽이거든요. LS 일렉트릭부터 LS 그룹들이 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매수가 좀 못 모여요. 아쉬운 거죠. 그래서 차라리 조금 좀, 이번에 보니까 또 자사주 소각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잘 얘기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그런 주축 기업들이 움직이면서 같이 가는 게 전 좋다. 그래서 그 중에서 섹터가 강한데 그걸 가지고 주는 이게 또 강하다. 이렇게 보면 모르겠는데, 작은 종목들이 가는 데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큰 자금들이 안 들어옵니다. 잘못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건 주의하시고 그냥 그게 움직이는 섹터가 있구나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정부 정책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석유화학 구조조정 지원 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생산 과잉에 밀리다 못해 이제는 공장이 안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정부가 나서서 이제 개선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서 투자자들은 어떤 부분을 주목해야 하는지 대표님께서 이번에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어제부터 보니까 석유화학 종목들 막 움직이더라고요. 유가가 뭐 변화가 있나? 없습니다. 근데 중국이 올라가다 보니까 중국발 구조조정 때문에 움직이다 보다 그냥 블라블라 그렇게 알고 있었더니 보니까 우리나라도 또 구조조정하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들어온다라고 하다 보니까 주가가 좀 강하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이쪽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또 특히 뭐 여천 NCC 가지고 한때 문제가 많았었죠. 얘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 일단 모여라 하는데, 정부 입장으로 보게 되면 딱 그럴 것 같아요. 이제 구조조정 하다 보니까 이제 산업 구조조정은 이제 오히려 정리하고 정리되고 그럼 클린해지다 보니까 이제 살 수 있는 기회가 나온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정부가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자구책을 보여줘.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같이 해주겠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구책을 하려면 또
잘못하게 되면 자금 조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정리하고 뭐 하는 과정 쪽에서 오히려 노이즈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첫 번째 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쪽들 보게 되면 이제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면서 이제 구조조정하다 보니까 우리 이제 예전처럼 이제 피해 상승도 가져올 수 있는 쪽들, 이것도 나오면서 기대감을 키우는데, 가장 핵심은, 모든 산업의 핵심은 우리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P와 Q가 같이 가야 됩니다. 근데 Q는 아직 모르겠어요. Q는 이제 경기와 관련된 쪽들이고, 거기다 경제가는 중국도 만만치 않은 쪽들이죠. 이게 있을 때 Q도 살아난다? 이거에 대해서 답을 못한다고 하게 되면 반쪽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 P와 Q, 그러니까 수량, 그러니까 수요가 본격적으로 살아나는 조짐이 없으면 업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구조조정으로 주가가 오르는 건 한계가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 주제가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맞아요. 다음 주제를 바로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 호텔 카지노 엔터 요 산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또 준비해 오셨는데요. 네. 모멘텀이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네. 네. 관광객들이 좀 늘어나는 느낌이에요. 이미 많이 늘어났고, 네. 지금 그래도 최근에 빠진 시장에서 추세를 좀 지키고 있었던 종목들이 뭐 대표적으로 YG엔터라든지 아니면은 뭐 파라다이스나 아니면 뭐 GSPNL 같은 종목들인데, 사실 그 호텔은 제가 좀 꽤 계속 좀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요거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곧 있으면 우리 추석이잖아요. 그런데 10월부터 모멘텀이 좀 많아요. 10월부터 중국 국경절이 시작이 되고, 또 중국의 무비자 입국이 이제 수도권으로까지 확장이 되면서 결국에는 이 삼성급이라든지 4성급의 호텔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건데, 그런데 이 와중에 우리가 호텔 말고 또 숙박을 하는 곳이 있어요. 에어비앤비. 네. 근데 이게 사실 저도 이제 10월 말쯤에 에어비앤비 이용을 해야 돼서 저도 좀 이거를 알아본 거거든요. 네. 근데 10월 16일부터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에어비앤비는 국내 시장에서 퇴출이 된대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뜩이나 이건 지금 서울 부동산이랑 똑같거든요, 호텔이. 근데 지금 중국 단체 관광객, 매스 관광객들은 3성급을 워낙 선호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1, 2성급은 안 가고 네. 3성급 이상부터 가는데, 그래서 지금 서울 수도권에 3성급 이상을 가지고 있는 호텔들이 지금 실제로 이거는 그냥 뭐 테마가 아니고, 이번 실적에서도 GSPNL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많이 된 부분을 확인을 했고, 저희가 이제 호텔을 볼 때 OCC라 그래가지고 객실이 얼마나 차는지, 그리고 ADR이라고 해서 평균 객실 단가율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보는데, 그런 것들이 지표들이 다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10월부터는 또 국경절이다 보니 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감소되고, 이러다 보니까 단기간으로는 이 호텔의 쇼티지를 막을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카지노가 지금 다 가지 않거든요. 물론 이제 롯데관광개발이라든지 파라다이스는 가고 있는데, 보시면은 같이 호텔업을 하고 있는 그 기업들이 가고 있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중국의 VIP를 모실 때 보통은 우리가 숙소는 제공해 드릴 테니까 보통은 그걸 꽁부? 무슨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걸로 이제 그 호텔 그 숙박을 드려야 되는데 그게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VIP를 모시질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영종도 파라다이스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파라다이스가 있고 거기 바로 신호등 건너면은 웨스틴 조선인가? 웨스틴 호텔이 있을 거예요. 그게 지금 양 두 동이 있는데, 두 동 합쳐 1000개거든요, 객실이. 근데 그 바로 건너서 이제 있는 게 500객실이라서 그거를 지금 인수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파라다이스에 하루 숙박을 하려면 최소 40에서 60 정도 1박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지금 인천 호텔, 그랜드 호텔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20만 원 정도면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파라다이스로 만약에 인수가 돼서 같이 사용을 하게 되고, 뭔가 이게 이제 패키지로 묶인다면 ADR이 올라가게 되겠죠. 네. 그리고 캐파 증설도 바로 될 수 있겠죠. 지금 인건비라든지 자재값이 올라서 호텔을 짓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캐파를 증설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 카지노는 카지노대로 지금 마카오 쪽에서의 배팅 금액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낙수 효과가 기대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쪽은 모멘텀이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파라다이스가 증설처럼 이렇게 호텔을 인수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이건 어떻게 보면은 관광객 유입도 있지만 파라다이스 개별에 더 수혜가 될 수 있는 이슈일 수 있겠네요.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좋습니다. 이 섹터. 네. 공급이 부족하고 네. 공급이 안 되는 거. 그러면 가격 올라가고 가격 회전율 그리고 또 예약률이 계속 올라온다. 좋은 거죠. 시원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굿. 네, 두 분이 모두 동의하신 섹터가 나왔네요.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에 이렇게 많이 들어오면 한국에서 뭐를 먹고 또 뭐를 더 사서 선물로 주고 하느냐, 이것 때문에 지금 K푸드 관련해서도 관심이 좀 있는데 대표님 이거 정리해 오셨죠? 네, 보다 보니까 요즘에 또 냉동김밥 종목도 막 움직이고 그러면서 또 시장에서 푸드 이쪽 좀 봐야 되나 뭐 이런 쪽들이 나오다 보니까 조사 결과가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근데 참고로 냉동김밥은 단타만 치세요. 실적 나오게 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회사 시원합니다. 그 김양도 아니고 이양도 아니고 그 양 조심하시고요. 네네. 힌트를 주셨습니다. 왜냐면 그게 막상 다 카피예요. 외국 가게 되면. 그러니까 그게 뭐 어떤 약간 나만의 뭐 어떤 독창적인 기술 갖고 김밥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불닭볶음면 같은 건 아니라는 절대 아니죠. 거죠. 네. 김밥 천국가 아니고 김밥 만국도 만들 수 있는 거고. 누가 저 중국 사람들은 다 따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CJ 제일제당에서 아마 방한 외국인을 조사의 결과를 했어요. 봤더니 한국인들이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한 이유가 60%가 거의 59%니까 K푸드 때문에 왔대요. 그래요? 이러면은 음식 때문에 한국을 찾는다? 어허라. 그런 쪽에서. 그 밖에 근데 한국 문화도 67%다 보니까 그렇다. 아는 쪽들인데, 이유를 중복 응답 가능하다 보니까 K푸드, K뷰티 거의 비슷한 걸로 들어옵니다. K뷰티가 인기를 있었으면 K푸드도 이제 또 그들이 뭘 좋아하는지 한번 좀 또 이렇게 쭉 관찰했다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중에서 다시 사고 싶은 제품 1위, 김치가 67%. 동치미 드셔보셨어요? 이걸 동치미, do you know 동치미? 이것도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 어떻게 생각하죠? 그거? 잘못하면 비행기 들어갈 때 터지는데? 그건 제가 걱정할 게 아니고. 그래서 김치 1위, 2위가 특이하게 전통 장류예요.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소스류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게 보통 보면은 이제 중화권 같은 게 이제 저쪽 말고 이제 약간 동남아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매운 것도 있고 간장으로 해서 막 향신료 넣고 하는 게 더 많죠. 대만 같은 경우 거의 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추장에 대한 맛이 되게 특이한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또 동남아 쪽에서도 되게 고추장에 대해서 새롭게 부각을 받더라고요. 또 외국인들은 서구 분들은 그것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볶음 고추장. 비행기에서 주는 그거 밥 비벼 먹으면 맛있어요. 선물로 좀 되게 좋아한대요. 거기다 버터랑 그걸 같이 넣고 이렇게 비벼 넣고 그걸 그렇게 또 좋아한대요. 꼬르륵 소리가 날 것 같네요. 드려요? 그래서 옛날보다 라면 이게 1위일 줄 알았더니 그거보다 한국 전통 음식에 대해서 구매 의사가 높아졌다. 이게 이제 실적으로 바뀌는지 이것도 아까 이제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내수로 잡힐 겁니다. 다 그들이 오다 보니까 우리도 가겠지만 근데 그런 쪽에서 변화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보는데 1인당 평균 한 12만 원 정도 되고 있고 그래서 그 선물용으로는 과자 라면을 사는데 직접 그들이 원하는 거는 김치, 고추장, 쌈장 이런 거다. 이거 좀 특이한 것 같고요. 거기다가 그래도 그러면 주가가 가질 거 아닙니까? 못 가는 이유는 일단 수출이 북미 쪽으로는 감소했습니다. 상반기 쪽 보게 되면 6.7% 감소했고 거기다가 영업이익 늘어난 거는 삼양식품 풀무원 제약은 없어요. 다 전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직까지는 제대로 좀 대응을 못한 거예요. 관세 인상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실적 안 되게 되면 테마나 섹터가 살아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차라리 이제 이번에서 진짜 이게 트렌드로 자리 잡고 뭐 캐대원이 어떻게 됐든 간에 자리 잡아서 그게 성과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섹터는 보는데 중요한 건 성과 나와야 된다. 보시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출 데이터 계속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일본에 여행 가시는 분들이 일본의 음식 맛있어서 간다라고 하는 경우 많은데 우리나라도 좀 그렇게 좀 변해가는 듯한. 돈키호테가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좀 짚어볼 수 있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과장님이 가져오신 주요 이슈인데 신용 잔고를 지금 유심히 살펴야 할 때다. 이게 좀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까? 이제 제 겁을 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요. 겁을 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 최근에 이제 지수만 보면
시장이 뭐 얼마 빠졌나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는 게 제가 이제 차트를 하나 갖고 왔는데 네. 한 7월 중순입니다. 7월 중순부터 사실은 포인트로는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네. 그게 이유가 요쯤부터 좋아졌던 종목들이 뭐가 있냐라고 보면은 이제 내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네, LNF, 삼성전자, LG에너솔루션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반도체 2차 전지 지수를 방어할 수 있는, 지수를 책임지고 있는 약간 그런 섹터들. 그리고 이제 뭐 삼성전자는 워낙 시총 비중이 높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코스피가 이렇게 이제 옆으로 횡보하는 것 같이 보여졌던 것은 약간은 착시 효과라는 거죠. 예, 삼성전자나 그 다음에 바닥에 눌려 있었던 2차 전지 종목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면 바꿔서 말을 하면 내상을 입은 종목들이 꽤 많이 있다.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지수는 이런데 왜 내 계좌는 이렇게 네. 무너졌을까가 아, 정상이라는 게 해결, 맞습니다. 해소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궁금증이. 저는 계속 지금은 지수 보시면 절대 안 되고 내 계좌를 보시고 포트폴리오 점검하셔야 될 때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문제는 항상 우리나라 이제 수급적인 이슈가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기본적으로 기관의 로스컷이 나오는 그 레벨은 한 이제 20%에서 30% 정도 고점에서 빠지면 예, 기계적으로 로스컷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손절을. 근데 그게 나와버리면 이제 물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도 아랫골이 달면서 좀 반등을 해줬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반등을 해줘서 너무 다행인데, 여기에서 뭔가에 또 노이즈가 노출이 된다면, 추가적으로 개별 종목단에서 5에서 10% 정도 더 하락을 한다면 저는 신용잔고가 사실은 좀 많이 올라와 있는 게 좀 걱정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신용잔고가 지금 역대급으로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합쳐서 22조 원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제가 항상 이 시장 시황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게, 내가 63층에서 떨어지는 거랑 내가 의자 정도의 높이에서 떨어지는 거랑은 내상이 네. 외상이 다르잖아요. 그럼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대표님께서 계속 변동성이 심한 시장이다라고 하신 게 제가 말씀드렸던 거랑 동일한 이야기예요. 예민해져 있는 거죠. 고점 부근에서 뭔가 받쳐줄 어닝은 없는데, 이거 지금 뭔가 그 멀티플 리레이팅으로 여기까지 올려놨는데 멀티플 리레이팅을 받쳐줄 정책에 대한 모멘텀은 지금 부재한 상황이고, 그래서 뭐 사실 긍정적인 요소들도 있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잭슨홀 미팅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온다거나, 저는 하나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나라보다는 미장에 더 영향이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엔비디아의 실적이 8월 27일 날 대기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곧이어서 브로드컴이 9월 초에 발표를 하고요. 그러면 AI의 저는 하드웨어의 모멘텀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보는데, 또 그 뒤에 한 9월 5일 정도 가면 고용 데이터도 나오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이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세론이 또 낼 수 있는 부분들이 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은 저는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은 이런 레벨이 높은 부분들이 지수도 높고 신용잔고도 높고 이러니까 어떤 이슈에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기보다는 뭔가 좀 예민하게 좀 반응을 하니, 그런 부분들은 지금 레벨이 높구나, 이 정도는 알고 있으시는 게 좋지 않나, 그 정도입니다. 네. 네. 자,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대표님 사실 그 지수 하락에 베팅하는 움직임도 요즘 좀 두드러지고는 있잖아요. 뭐 공매도라든지, 예, 그리고 인버스 투자도 좀 뭐 는다든지. 네. 분위기 한번 짧게 정리해 주실까요? 네, 인버스 빨리 빼세요. 예, 그거 전 참- 없습니다. 네. 예. 근데 요즘 그러니까 다 그래. 아까 이제 신용잔고도 우리 예전에 그 2020년도, 21년도에 가장 높았을 때가 신용잔고 25조였습니다. 지금 현재 22조 8천억 네. 네. 막 향해 가고 있죠. 근데 그때 예탁금은 70조가 넘었었습니다. 네, 72조였나 그가 고점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68조 9천억, 68조 때 이제 그 정도쯤. 그러니까 돈도 있어요. 네. 그리고 시중도 늘어납니다. 이거는 괜찮아요. 이거는 그나마 버틸 수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돈이 정체가 되고 이제 약간 빠져요. 신용만 막 올라간다. 이건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게 가장 위험한 순간이고, 근데 돈은 안 들어오고 시중잔고 늘어나는데 지수가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일단 현금은 절반은 있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그냥 그럴 때 특히 이제 내가 신용을 쓰고 있다. 노. 일단은 뭐 좀 한 10% 손해 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날리셔야 됩니다. 잘못하게 되면 끝에 걸리면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63층에서 가루가 되겠네요. 잘못하게 되면. 네,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잘 비교해 가시면서 지금 신용잔고 낮은 수준은 아니다 보시면서 대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